239회 정례 포럼 및 유공자 회원 표창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 인사, 회원 간의 건강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서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세열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모셔놓고 정례 포럼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을 하는데 참 인사말 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오시라고 독려하기도 어렵고 뭐 평소에도 뭐 독려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만 어떻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원님들이 나와주시면 참 반갑고 한데 나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또 안 나오시면 그분에게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회원님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이게 또 포럼 행사를 치러 가는데도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 이런 것이 참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연말이고 날씨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 같으면 우리가 연말이면 송년회 밤으로 상당히 성대하게 포상식도 하고 또 유흥도 즐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경은 표창식이 끝나면 여산의 회원하고 883의 회원분들은 뒷방에서 한 5분간 모임이 있으니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뒤에서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남도포럼 이사회를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공지상 말씀드리고요. 유공형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현 대표님, 서석호 대표님, 문희수 이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년 연말 송년회밤 할 때에는 제 이름으로 상임 대표 이름으로 유공회원님께 표창장을 드리고 했는데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제가 시청에다 얘기해서 그때 시장님 표창을 몇 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때쯤 되면 상임 대표 표창보다는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시장 표창을 좀 몇 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분만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 회원 2분, 남성 회원 2분 이렇게 했더니 또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4분 표창을 드리는데 김진순 회원이 여성 한 분인데 오늘 가정에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 3분께만 시장 표창을 제가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먼저 정봉현 대표님 하겠습니다. 표창장 제2245 사당법인 21세기 남도포럼 정봉현. 기하면 평소에 남다른 이양심과 봉사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석. 축하합니다. 네. 네. 표창장 제2246호 사단법인 21세기 남도포럼 서석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2247호 사단법인 21세기 남도포럼 문희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기념 촬영하시고 마스크 사진 찍을 때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시청에서 선물을 안 주어서 이것은 그냥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도포럼 여사 회원님과 883 회원님은 뒷방으로 가셔서 잠깐 회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단촐하게 하고 대신 그래도 너무 밋밋하게 회원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1년을 보내는 뜻을 담자 우리가 공동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와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부디 건강하시기를,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한량이 높습니다. 오늘 정례 포럼은 문치호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분재 연구가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분재와 함께 부안에서 사시는 분인데 아마 상당히 자연을 동경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한 50분간 재밌는 시간,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문치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곳과 인연이 된 것은 저번 달에 제가 개인전을 이렇게 초대전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찰나에 광주메일에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기사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초대받게 됐습니다. 광주메일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50분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인간은 왜 나무를 보는가죠. 사실 우리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평생 관계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시거나 혹은 학교에 계시거나 어느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뵐 수 있겠죠, 관계를. 윤 대표님, 네.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니까 윤 대표님은 마스크를 벗고 그럴까요? 잘 들리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활동이 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더 인원이 적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우리가 약 50만 명 정도를 만나고 산다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무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시간을 보내거나 하루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사람 50만 명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약 500만 그루의 나무 이상을 보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왜 난 그거를 못 느끼지? 라는 거죠. 왜? 천년기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요, 관심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지금 10대들은 제 아이가 지금 10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온통 관심사가 딸아이인데 어디가 있냐면 예쁜 거, 그리고 아이돌 그룹 이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매일 보지만 본인이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큰애가 고등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요, 그 피규어 그 로봇 이렇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과학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분재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아이도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왠가 봤더니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셔서 지금 현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다 기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업하시느라 또 봉사 이렇게 하시느라 관심이 그 구성원 속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 평소에 매일 봐오는 나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상하니 나무가 봐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분재나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특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름다운 곳에 사진을 많이 셔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푸사, 카카오톡이나 이거 열어보세요. 대부분 꽃사진들 많이 올리세요. 아름다움이 빠지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은 경험들을 시대별로 해오다가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예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형성이 되고 나서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욕구적이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살생욕구예요. 매부리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론 이것이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매를 위해서 사냥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입니까? 요즘 현대에서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군생활을 다른 해병대에서 했기 때문에 잠수하고 물고기 피싱으로 잡고 하는 것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 작살이나 건에 맞아가지고 바로 떨고 있는 이 느낌, 이거를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의 취미를 겪고 나면은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 예전에는 말맞자를 씁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가고, 물론 통신의 목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카를 탄다든지 아니면 하이킹, 좋은 자전거로 이렇게 하이킹 가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술주예요. 그럼 술주면 그러면 술 마시는 건가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저도 술을 안 마시니까. 여기에 술주는 좋은 음식, 건강식을 많이 챙기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미식가들은 많이 이렇게 드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을 느껴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색으로 가죠. 색색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뭐 이성 간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돼 있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는 취미 활동, 모으는 것, 그리고 예술 활동 이러한 것들이 망라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동양의 자연 철학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 즉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아주 친밀하고 면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난초 난자를 쓰지요. 그리고 나서 돌석자를 씁니다. 돌만 봐도 안다 이 말이에요. 철학 속에서 이 안에는 자연의 풍경이 어떻고 또 이거는 뭐 어떻고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회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아까도 인사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 한 번 자유롭게 이렇게 못 만나는 지금 시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이 또한 사건인데 역사 속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록을 통해서 후대들이 지금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물체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죠. 어떤 사물체? 나무는 한 자리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현재의 이 사건들을 다 지나온 나무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100년 안에 다른 세대 교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수백 년의 기록을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 나름대로의 형태를 갖습니다. 형태를. 우리가 지금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를 보니 나무가 세월을 먹어서 나무가 이렇게 눕습니다. 많은 세월을 사셨던 노인을 이렇게 보면 저희 시골에서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셔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이 구부러진 이 유선이 그냥 나왔을까요? 한평생 살아왔던 그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나무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런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바라보니 세월의 사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풍경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시면요, 예쁜 꽃사진 많이 찍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께서 꽃사진 찍고 있으면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 너무 올빼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가요?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순리죠. 자연의 순리.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지역명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연이니까 신안군에 보면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사섬 분재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분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컨설팅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장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0년 만에 동양에서 빠지지 않는 분재 테마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를 하는데 금년 들어서 더 재미난 게 생겼어요. 저는 아주 흥이 나 죽겠습니다. 왜냐면요, 그곳에 전 세계의 최초로 분재 학교가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늦게 돼가지고 약 4개월 만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주 1회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졸업 작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가만 들여다보면 나무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혹은 무엇인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보거나 말하시는 분은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KBS의 그 라디오 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걸 했습니다. 인터뷰를. 그 안에 문치호의 분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분재는 아름다움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 저에게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서운해요. 그러면 그 서운함이 계속 꼬리를 물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흠을 잡으려 치면 잡초만 못하고, 아무리 잡초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보면 장미보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재하면 보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분재를 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의뢰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분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단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시작을 해라. 얼핏 맞는 얘기도 맞아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왜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자연에서 온 것인데, 또 자연의 섭리 속에서 온 것인데 이걸 단점을 먼저 본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강의하면서, 대학에서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무를 바라봤을 때 조경수가 되었던, 산림에 있는 자원이 되었던, 어느 길가에 있는 프란포기가 되었던, 내가 키우고 있는 정원에 있는 분재의 나무가 되었던 모든 나무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라. 단점을 찾지 말라. 장점을 먼저 찾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분재계에서도 작품 연출을 많이 합니다. 제 이력에도 약간 이제 일부만 이렇게 실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분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태어났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무 물주기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제 직업이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따라서 분재해야지.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 있었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인데 부정을 할 필요 없죠. 아버지 존경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나 거스르지 않고 무조건 분재하겠다. 그런데 괴로움이 많았죠.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셔가지고 태권도 관장님까지 하셔가지고 저희들 뭐 교육시키실 때 삐뚤어지기로 가면 옆차기로 날라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저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 그거는 옛날에 사셨던 분이시니까 그런 과정들은 저는 이제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얘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인간은 나무를 보는 시가 있더라. 그런데요,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BTS 아시죠? 네. BTS는 진짜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군대 면제시켜서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가야 됩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쪽에 RM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사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친구는 젊은 나이에도 식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RM 분재하고 네이버에 치시면 RM 분재가 나와요.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분재가 뭐냐면요, 10cm에서 20cm 내외의 분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젊은 친구가 왜 분재를 하지? 아직 시기가 아닌데? 왜? 좀 더 나이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지금 20대인데 본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연철학에서 나이가 들어서 전유물처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는 다른 게 있죠.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분재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분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분재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죠. 저는 세계의 공모전을 많이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일본 사람한테 지기 싫으니까요. 세계의 공식력 있는 대회, 5대 대회에 꼽으라면 전부 다 일본에서 일어나요. 세계 분재대전과 아시아태평양 분재대전은 4년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정규 공모전은 전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한국의 역사가 더 찬란한 거예요. 백제시대 때 노자공에 의해서 일본의 정원 문화가 들어가면서 차문화가 전달이 되면서 분재가 전래되었다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분재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유네스코에 자기네 문화라고 등록하고 또 난립니다. 오, 우리 한국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한국에서 리그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 무대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갔죠. 근데 돈 엄청 들더라고요. 체제비 들어야죠. 심사 한 번 작품 문제를 하는데 250만 원씩 내랍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세계 대회, 5대 대회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오셨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선거를 이렇게 하고 저 아베 신조 총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묘하게 상을 그렇게 받아요, 2번이나.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예술의 분야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저는 자존심이 좀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기록을 많이 남기자. 그래서 코로나 없었으면 계속 했을 건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신 차려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왜 보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산림 속에 있는 나무. 그리고 우리 가로수.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이동하시게 되면 마을 어귀에 공원에 있는 나무 조경수 혹은 가로길에 있는 가로수. 나무의 형태는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정에서 키우고 계시는 화초. 이것을 통틀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화해식물 혹은 이거를 통틀어서 화분 안에 있으니 분화식물하고 학술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얘네들하고 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산에 있는 나무하고 분재하고 무슨 차이예요? 산에서 있는 나무 옛날에는 많이 가져와가지고 분재로 화분에 심어서 연출했잖아요 라는 거죠. 다른 게 있죠. 다른 분재란 제가 이제 분재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제 후배들이 지금 건국대학에서 계속 이렇게 분재학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한국 분재 문화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나름 분야에서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지금 학술적으로 발표되었던 분재란 정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 용기는 지금 얘기하는 화분과 같은 것, 그리고 꼭 화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분 형태에 있는 용기, 그리고 자연물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자연물은 나무 토막이 될 수도 있죠. 나무 토막 위에다 나무 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전복이나 소라 드시지 않습니까? 그 껍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껍질 속에 심어진 나무, 수목과요. 수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초본,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목질화되는 목본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초본류라고 해서 국화종류, 단연생이나 1년 만에 죽어버리는 이런 초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본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본과 초본, 이 모든 자연물이 용기나 자연물에 심어져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분재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미학이 있어야죠. 아름다움이. 그래서 분재를 자연예술 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조형예술의 한 장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재하면 사실 예전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물 주는 것, 그래 조형예술이라고 했으니 어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종이라고 하죠. 나무마다 다 성질이 다릅니다. 성격이 좋은 아이도 있고 성격이 안 좋은 아이도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로수나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계시는 조경수 한번 가만 봐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잎이 빨리 져요. 근데 어떤 나무는 잎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가 떡져가지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도 제가 성격이 더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잎을 따줘야죠. 그래야만이 거기가 미관상 지저분도 않지만은 그것이 병원균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제가 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다가 잎이 잘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너 성격 좀 나쁘다 얘기를 나세요. 그리고 잎은 따주세요. 그러면 나무 건강해집니다. 내버려 두니까 정은 금방 망가지고 막 힘드시죠? 네,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성격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나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나무는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종마다 다르지요. 우리가 소나무 딱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강인한 이미지 아닐까요? 숲이가 거칠어요. 그리고 솔잎이 어떻습니까? 팽팽하면서 딱 만지면 따갑습니다. 아주 강인해요. 이런 이미지. 또 반면에 느티나무 생각해 보셔요. 느티나무 어떤 느낌인가요? 이 느티나무 아래서 평상 안에서 별별 수박 한쪽 끄게 먹으면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그 가지들,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을 겁니다. 하늘을 그 나무 아래서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그 섬세한 가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나무도 많지요. 벚나무 3월달, 4월달 되면 꽃이 엄청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잎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마치 눈이 내리듯이 흩날려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네 사람들도 지금 여기 이렇게 네 분 계시는데 네 분마다 성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몸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또 각각의 칼라가 있을 겁니다. 사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라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래, 숲의 거칠음, 그리고 잎, 가지, 거기까지 좋다. 그런데 또 격조미를 높이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꽃이 피. 그런데 꽃이 피게 되면 열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 유향종이라고 해서 향기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나무의 매력을 더욱 심화시키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또 있죠. 세월이 가면 보이는 것. 여러분들 나무를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여러분들 등산도 자주 하시대요? 네, 등산 가시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 가시면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아, 우리 회장님 이번에 맛있는 요 빵, 이거 저 받았습니다. 빵 주셔서 저 이제 등산 가면서 얘기하려고요. 저 포럼 갔는데 빵 주셨다고.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나무 우연찮게라도 저 나무를 보니, 야, 저 자태가 너무 아름답더라. 내가 이 계곡길,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계곡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계곡물이 흐르다가 웅덩이가 되어서 그 웅덩이 위에 단풍나무가 요즘에 가지가 쭉 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풍이 들어있죠. 지금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낙엽들이, 단풍 든 낙엽이 그 물 위에서 동동 떠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연출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이고자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재인 혹은 분재 작가라고도 하죠. 주변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야, 분재하는 사람들 뭐 성격이 강하고 뭐 어떻고 많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시고, 분재는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지 싶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왕실 분재가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분재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궁에 들어가는 청자나 백자들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가로 고려시대의 청자, 상감청자로 해서 분재 화분이 만들어져서 박물관에 있기도 하거나 수장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서 썼을까요? 왕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왕실 분재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 청자가 결국에는 사대 부가의 힘의 원천이었으니까 고을에서 일 잘하고 행정업무 잘하면 이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세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 왕실에부터 쭉 내려왔던 이런 분재 문화들의 기록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서민들의 분재 문화에 대한 기록이, 우리는 외침이 많아서 기록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하면서 분재 역사에 대해서 찾는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만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해 나무를 부른다. 제가 지난달이죠. 11월까지 해서 개인전을 마무리했는데, 개인전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화가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무가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 문제를 만드는 게 어떨까? 물 주는 것도 환경 맞춰야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부터 해보자. 조로로 물 줘야지, 뭐 해야지. 이거 구태연한 방식, 물 주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물 대야에다 받아놓고 물 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나마 빠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죠. 그리고 또 물이 잘 안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한 10분 정도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건져내세요. 그럼 그 물주기 끝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어디다 갖다 놓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야, 이 나무 옮기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집에 뭐 대야 같은 거나 뭐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장소에다 빠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말리시면 돼요. 그게 물주기예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수영, 가지
가르치기부터 시작해서 뭐가 복잡해요. 나는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식물의 가격이 한 3배 올랐어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나무 가지고 계시면 지금 돈 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물론 좋은 나무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내 취미, 일상 속에서 내가 나무 조라서 한다라고 하면 나무의 성질만 한 가지만 조금 내가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나무로 가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거죠. 나라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무를 관리하시면 돼요. 나무들 잘라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남겨놓고 자르세요. 왜 문제가 꼭 이것이어야 돼, 이것이어야만 해, 이런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럴 필요 없더라는 거죠. 각각의 개성이 다른데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술이라고 하면서 획일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거 예술입니까? 공산품이지? 제가 분재를 하지만 요즘에 학원에서 분재 어디 개업식 한다고 해서 분재 10만원 주시면 소나무 분재 하나씩 가기도 해요. 이거는 상업 분재 속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격화된 나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것은 설사 그런 나무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편하게 키우세요. 그냥 어디 자르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좀 더 길게 키우시면 되고요.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좋아 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왜? 분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술 장르의 하나라고. 똑같을 수 없으니까 각각의 개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성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회 때 아주 편한 그런 나무를 전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술가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혹시 예술가 계신가요? 죄송스러우니까 먼저 무례함을 말씀드리고 얘기하려고요. 저희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해바라기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죠.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3송이, 9송이, 11송이, 12송이, 기타 등 많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인과 친밀한 어떤 정서적으로 잘 맞는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샤갈이죠. 마르크 샤갈.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이죠. 식물. 우리네 화가분들도 동서양화를 비롯해서 식물을,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들을 많이 그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혹시 이 대화 속에서 식물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인체학을, 그러니까 누드화가 되었던 인물화가 되었던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인체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자연물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신가요? 수목의 생리학에 대해서는 왜 안 들여다보실까요? 또 물론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수목 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었지? 물론 자연을 바라본 자기 작가의 시각 속에서 그려졌던 거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 만약에 이 작가들이 수목을 좀 더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면 어떠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가분들께서도 아마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연 예술인 수목을 가까이에서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요것도 있었죠. 식물들을 이렇게 제가 키우다 보니까요. 그 아까 제가 성격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격은 DNA의 문제입니다. DNA. 우리는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시대에 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저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맨 나오는 게 뭡니까? 변종 바이러스. 변종이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 나와요, 단어가. 그렇죠? 또 다른 변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를 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게 뭐지?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왜 고민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방사능에 노출돼서 내가 다치는 것은 괜찮다.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것, 불구가 되는 것,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의 후대가, 후손이 피해를 보는 것 바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변종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24개, 26개 나왔다.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것이다라는 과학자들이나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변종의 차이가 무엇일까?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변종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는가 보구나. 변종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물 속에서도요, 우리 바이러스처럼 변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치호의 박사 논문이 식물 DNA입니다. 식물의 형질 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변이 식물이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변종이라고 생긴 것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힘듭니다. 회장님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강의 많이 해야 돼요.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변종을 다 모으느라고 조금 틀리잖아요. 식물이 A라는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느티나무, 여러분들 보고 있는 느티나무가. 그런데 이쪽에 가가지고 느티나무가 잎이 아주 작은 아이가 나와요. 아니면 잎이 아주 한 10개 큰 아이가 나와요. 이것은 변종이에요. 그죠? 그럼 이 유전자가 딱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져와야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귀하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손도 못 대게 아예 안 보여주시려고 그 인큐베이터나 뭐 어디다가 딱 넣어놓고,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만약에 변이종을 키우고 계시다 그러면 친하신 우리 선생님을 통해야만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회장님 저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친하면 보여주시지만 갑자기 저기서 어디 시골에서 공부하던 애가 와가지고 회장님 저 변종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줍니까? 택도. 그 세월을 일본이야 중국이야 여기저기 막 다녀봤죠. 왜? 한국에서 나오는 아이가 일본에 있는 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과 일본을 제 여권 보면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유학을 또 일본에서 해나가서. 왜? 일본이 워낙 잘하니까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일본 유학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것을 찾으려고 보다 보니, 식물을 키워보다 보니 저희 집이 58년도에 아버지께서 분재를, 그게 56년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역사관이 무안 갯벌생태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무안을 발전시키는 시대적 배경과 시대를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6년도에 국화분재를 시작해가지고 58년도에 해제분재 농원이라는 게 생겨서 그 이후로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를 했죠. 산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농가가 1억 매출 이상해요. 분재 인구가 40농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서 분재 유일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분재인들이 무한 해제 모르면 그 간첩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 예전에는 40%였는데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80%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분재 소재 생산하고 있는 이 점유율이 70~80%라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생산 안 되면 여러분들 꼭 못 보고 있어요. 이제 꼭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러한 분위기인데 다시 돌아보면 우리 명화 속 그리고 예술가들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 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데 그 차이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구했던 현질변이 식물, 그동안 아버님과 한 30년 이상 모아왔던 요거를 박사 논문을 끝내놓고 계속 개대배양을 했죠. 모수가 하나 나오게 되면 얘를 꺾어지나 취목이나 번식 방법을 통해서 계속 번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고정이 된 아이를 생산해서 화인시장에 내놨더니 인기가 좋아서 분재 산업의 발달에 기여를 하신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분재 소재를 가지고 작품화해서 저는 전시회에 출품도 하기도 하고 제 개인전에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관객에게 이렇게 물었죠. 오늘 제 전시회에 오셨는데 요즘에 참 힘든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이라는 이 부분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혹시 차이를 아세요?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식물에서 여러분들 편백나무 수비네 어디는 많이 가시죠? 편백나무, 일반적인 편백나무가 있고 그 옆에 가서 변이 편백나무가 딱 있는 순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편백나무 맞아요? 완전 다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나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이를, 이 나무를 차이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판단을 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그런 개념으로 해서 끝났고, 내년도 전시회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명화 속의 수목하고 이번에 주제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연 모티브라는 예술에서 작가들은 수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또 이해했다라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작품이 나올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수목의 아름다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잎이나 줄기나 가지나, 이쪽에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 있죠. 이건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소사 아닌가요? 네? 소사나무 아니에요? 네, 소사나무. 이게 사진이 조금 흐릿합니다. 소사나무처럼 보이죠. 네, 소사나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작품은 모가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모가나무가, 이 나무가 어린 소재 때,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된 것 같아요. 해방할 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경남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죠. 많이 그랬습니다. 신안에 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이게 독배를 대가지고 배를 이렇게 대가지고 나무 채취해가지고 바로 내려서 그냥 일본으로 싣고 가버렸어요. 그 나무가 약 한 70년 지나가지고 이런 명작품이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 포럼에서 제공해드린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의 사진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진이 뭐야 지금 이거하고 전혀 다르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저 기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표현을 하게 되면 나무 영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연철학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응마주색 난석으로 간다.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응마주색, 반석해서 이거를 자연철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사람들은 나무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살림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어요. 반려식물 분재라고 했는데 제가 한 7년, 8년, 10년 정도 됐을까요? 우연찮게 이제 세계 대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남일보였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분재 관련해서 분재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그때 제가 원고를 하나 냈습니다. 지금 이제 반려견, 반려동물, 기타 등 반려견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곧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이라는 걸 보이죠. 그래서 반려식물 분재 왜 식물이 이게 반려식물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시죠. 동물과는 교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을 교감을 안 하십니까?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들 식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식물 분재하고 네이버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원고도 있죠. 여기에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분재대전 출품이 돼서 농림수산부 장관상이죠. 소나무인가요? 예, 소나무. 분생활은 약 한 70년 했습니다. 70년. 이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는 지금 사진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지금 깨져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사진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편집하면서 조금 이게 편집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지 싶어요. 그리고 오타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파일로 드렸는데 그 오타를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 저한테 이제 감수를 한번 받으셨으면 제가 잡아드렸을 텐데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오타가 있었던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작품입니다. 아까 그 작품이.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출품이 됐었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아버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거의 한 50년이 넘습니다. 저희 현재 분재원에서. 또 다른 농장에서 한 20년 키워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농장에 그대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만 키우면 저런 분재도 생명은 무한한가요? 분재는 환경, 즉 다시 말하면 그 화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뿌리만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심어주게 되면 무한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 세계 2차 대전 때도 분재를 키워왔어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산악지역이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500년, 600년 화분 안에서 키워온 소나무 분재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화분 안에서 계속 키워온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무들이요, 모르시니까 한 10년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많이 자라니까 화분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면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면 뭐 3년, 4년 조금 더 시간이 여유 있어 화분이 커 그러면 5, 6년에 한번 뭐 주변에 전문가가 계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뿌리를 정리해서 일부 뿌리를 잘라주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심어주시기, 이런 것만 반복하고 물을 주시면 난도 그래야 되는데요. 네, 난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초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하셔야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난초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 집에 난초를 해서 그때 난초를 한참 했습니다. 난초 같은 경우도 자꾸 이게 새로 촉수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분주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초는 한 가지 더, 초물이다 보니 바이러스, 곰팡, 병충해에 약해. 그 온도, 목본식물, 그러니까 나무류는 약간 환경의 영향이나 병충해의 영향이 와도 이겨내는 힘이 좀 더 강해요.
그런데 국화나 난초나 초물 문제 있죠. 이런 애들은 한 번 와버리면 여러분들 배추 지금 여기 계신 그 김장할 때 이렇게 배추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 무릎병 같은 거 보면 싹 물러져가지고 베려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난초 같은 거나 초물류에 대해서는 그런 바이러스나 병충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만 써주시면 약을 줘야 되는 평생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세넴이나 그게 들어가는 살균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문 약제들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냥 이 어디죠? 농약사 같은 데 가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야, 내 난초가 상태가 이렇더라. 모르셔. 가가지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약을 줘요. 그래서 그 약제를 가지고 정량을 지켜서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는 달리 각계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지 싶고요. 그 다음 자연예술이 무엇인가, 왜 자연예술이라 하는가, 이 부분도 서두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예술, 자연예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제가 이걸 원고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보다도 생활 문제, 너무 이 책에 혹은 교범에 누가 선생님이 지도했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한번 키워보세요. 키우다 보면 부족감이 생기게 되고 애정이 가다 보면 그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되시는 거 아닐까요?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군대를 키우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커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철사로 전부 묶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철사를 많이 풀어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가요? 자, 이 첫 번째 회장님의 답변부터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철사를 먼저 감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철사를 나무가 어떻습니까? 크다 보니까 철사를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이니까 나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빨리 철사를 푸신 거죠. 맞습니다. 그냥 철사 푸셔야죠. 그리고 나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집에 어울리는 크기, 그리고 회장님께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 형태가 나와요. 그럼 그 형태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어느 예쁜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키우는데 간혹 키우다 보면 이 전정만 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쓰던 철사니까 철사를 감아가지고 휘면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철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굳이 철사를 쓰지 않고 그냥 실 같은 거나 끈 같은 걸로 딱 매달아가지고 그냥 당겨 놓으면 고정만 하면 그 위치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는데, 자, 철사를 감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왜 괴롭히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하셔요. 자연 애착는. 그 말씀도 맞으세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화훼 시장에 팔아야 돼. 한 개에 5만 원 준대. 그냥 하나만 합니까? 어떤 사람 10개 있으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생산을 하라고. 나 100개예요. 대량 생산이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움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요. 마구 빠른 속도로 해서 감아내기 시작해야죠.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철사를 2개를 감아서 이렇게 예쁘게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가버리죠. 두꺼운 철사 써가지고 빽빽빽 돌려가지고 확 잡아놔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건 산업 문제 속에서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빨리 돈을 버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제 저처럼 작품 만드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사 하나 그릴 때도요, 이 나무 다칠세라 어디 흠 하나 벗겨질까, 기스 하나 날까봐 얼마나 조심히 감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저 어렸을 때부터 나무 키우면서 잎 하나 뽑는데 핀센트로 뽑았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전이면 회장님, 그때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신장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핀센트를 쓴다고요? 그때 뿔빵이 그때 100원 주면은 20개를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시대 아닌가요, 선생님? 그런데 핀센트를 어디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뿔빵 먹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그거 안 사주시더라고요. 핀센트 주면서 소나무 잎 뽑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화분에 풀이 났어요. 그냥 뭐 해벼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핀센트로 뽑아야 했습니다. 왜? 이 나무 뿌리 상할지라고.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무릎이 막 엄청. 정말 분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재에 대한 오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회장님께서 철사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 올립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분재 기록 사람 상업분들 도움이 좀 필요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 문제는 정말 애지중지 사랑과 정성으로 인내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 바로 잡고요. 그리고 분재를 이렇게 보면요, 형태가 있어요. 분재뿐만이 아닙니다. 조경수도 그렇고 산 자연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나무들마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고 있더라. 그거를 쭉 망라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대체적으로 27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학술적으로. 제가 논문, 석사 논문 때 공설 수열 조절에 의한 접목 방법에 대해서 접목에 관한 연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 수영에 대해서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야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들의 형태들을 대략 검색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고. 그랬더니 이 안에서 나옵니다. 대략 27가지 중에 또 압축을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 그래서 나무 이렇게 보실 때 조경수나 이런 거 보시면 자연스러운 나무들 한번 이거하고 비교해보십시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무의 형태가 지금 바라보시면 곱게 자라는 나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나무 있죠. 정이품소나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나무 모양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 나무 괴산에서, 충북 괴산에서 태풍 와가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산 군에서 살리겠다고 2억이라는 예산 들여가지고 그때서 난리를 쳤죠. 저는 답답하죠. 2억 드릴 돈 있으면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만 들였어도 철제 골재 세워서 지주 때 만들어줬으면 안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 놓고 나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그 나무가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건장한 나무 그냥 넘어갔습니까? 뭐 700년, 800년, 1000년송이라고 해서 자라던 1000년 동안 자라던 나무가 왜 넘어갑니까? 1000년 동안 안 넘어갔는데. 지구에 지각 변동이 있을 때도 안 넘어갔는데. 자라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뿌리 부분 주변이 조금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상처를 보호를 못하니까 그 상처가 썩다 많이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희가 얘기하죠. 이거 바로 외과 수술해서 정확히 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보호식물이니까 함부로 당신 못 쏜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손대면 됩니까?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알겠다. 그럼 내놔. 그러면 내가 봉사하겠다. 그럼 뭐라 합니까? 너 무슨 자격인데? 그래서 화나서 저 박사 갔습니다. 박사 하니까 말 한마디 들어주더라고. 네. 제가 박사 안 할 때는
뭐 분재인이라고 했더니 너 엉뚱한 소리만 저기 어디 저 강원대학교 아니면 저기 어디 경북대학교에 그 박사님이 조경학과 박사님이 하신다라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분보다 나무 생리를 잘 모르네요. 그래서 그분 제가 찾아가죠. 박사님, 교수님, 요 나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전라남도에 이낙연 전 지사님께서 전 지사님이고 지금 전 총리님이시죠. 숲속의 전남 해가지고 나무 심기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8년째 숲속의 전남 협의체나 사단법인 그쪽에 관련해서 나무 산림 자문위원, 그 다음에 정원 문화 가꾸기, 그 다음에 뭐 가로수 심기 이거 심사위원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죠. 이거 나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 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썼던 그 조례를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표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유산, 자연유산, 산림의 자원을 태풍이오니까 넘어가 버린 이유가 그거죠. 아랫부분이 썩어가지고 그거 딱 치료하고 지주대 세워서 했으면 우리 후대에 줄 수 있는 것은 뭐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보시다가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회장님께 저를 초대하시는 거, 두 번째는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 분재를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오늘 꼭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분재에 대한 오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를 보는 방법. 여러분들 나무를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테이블에서. 그러면 상대를 보는 예의가 있죠. 예의라는 것을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라는데 어떻게 하면 나무를 아름답게 보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서 교육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까지 제가 전달해드리면 저는 오늘 강의로 받은 거 괜찮죠? 받아야 됩니다. 분재도 그렇고 조경수도 그렇고 산림수도 그렇고 모든 나무, 그 다음에 정원도 마찬가지. 어느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마을의 숲속의 정원. 요즘에 정원 사업 많이 합니다. 정부의 자금들이 많아서 요거 장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또 혹은 여러분들께서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등산. 그럼 이 산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재현을. 그거를 말씀드려요. 나무를 아름답게 보라 했으니 교탁이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무가 하나 느티나무가 딱 서 있어요. 그럼 이 느티나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라보는 거리가. 각자가 이 어느 정도 거리를 한번 두어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형상 전체가 저의 시선, 시야 안에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들어와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세요. 느티나무가 빗자루를 딱 뒤집어 놓듯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 가지가 서로 교차도 되어 있고 저기는 조금 붙어 있네. 좀 떨어뜨려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회장님 말씀처럼 키우다 보니 많이 자랐어요. 저 부분 너무 컸는데 좀 잘라주면 좋겠다. 그죠? 첫 번째가 거리로 나의 시야 속에서 나무 바라보고, 두 번째 점점 나무에 가까이 가보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줄기를 제일 먼저 보죠. 눈높이에서. 그래서 수목을 규격을 정할 때 흉보직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가슴 높이의 그 사이즈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는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나무를 만져보고 혹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숲이가 가지고 있는 색채, 질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개미가 들어가고 있는 것까지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몸통, 그리고 아래도도 봐보세요. 뿌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지?
여러분들 가로수예요. 보도블록 딱 돼 있는데 어디 은행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는데 보도블록 다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 보도블록 이 뭡니까 이거 콘크리트 사이에 나무가 끼어가지고 넘치다 못해서 막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무슨 뭐 분재한다고 나무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힘, 에너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꼿꼿이 서 있는 이 나무의 줄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지들을 섬세하게 바라보시죠. 이 나무가 몸통을 보니 한 300년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300년을 지탱하고 있던 이 뿌리의 힘, 그리고 나서 가지가 300년 동안 이 가지는 200년 자랐고 이 가지는 150년, 이 가지는 100년, 50년, 10년 어제 나온 잎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섬세하게. 그리고 정면에서만 봅니까? 앞, 뒤로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정면이 있어요. 나무에도 정면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정면 찾는 방법.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그곳이 정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가 문제는 정면을 잡아놔요. 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메시지를 결국에는 작품으로 연출해놨으니까 정면, 후면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작품을 연출할 때 정면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저는 4면, 5면, 8면이 다 정면으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또 정면이 생기잖아요. 와우, 우리 회장님 나무 키우십니까? 아, 네. 바로 그겁니다. 나무가요, 이번에 내가 사가지고 심었다든지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무를 오늘 정면을 이곳으로 딱 잡았어요.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지 않습니까? 크다 보면 새로운 정면이 생겨요. 크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정면이 새로운 정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면은 자주 바뀔 수 있죠. 나무가 흠이 없죠, 그러면. 저는 방향을 자꾸 바꿔줍니다. 회장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회장이 우리 분재협회에 저 여기 총재인 거죠. 미쳐갈래. 왜냐면 나무를 땅에 심어 있는 나무는 정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돌려주기가. 그런데 화분이나 이런 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한쪽만 햇볕을 바라보면 그쪽만 건강해요. 그래서 나무를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면을 바꾸어줘요. 햇볕을 골고루 통풍 잘 되죠. 그거 아주 정성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까이에서 보고 이 나무의 질감 다 느끼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면을 잡아놓고 그 정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 위치까지.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감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내가 처음에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나무의 질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아름다움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여다보고 이리 왔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시기까지 사실 어디 여행 나자가면 여러분들 안 가고 싶으시잖아요. 왜? 수없이 가봤으니까 얘기하고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돌만 하나 봐도 야, 세상이 여기는 어때, 여기는 어때, 가만히 있어. 이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아. 여러분들 좀 더 대신. 정리.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다시 이 나무를 바라보시면 제 머릿속에서 어떻습니까? 아, 저 부분에서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고 있었지. 아, 저 부분이 한 30년 전에 불에 맞아가지고, 혹은 이쪽은 뭐 다른 뭐가 날라와가지고 때려져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이 아물어져 가고 있네. 너 장하다, 기특하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무를 바라보는데 이 나무가 안 예쁘겠어요? 그냥 아름답죠.
여기에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미시적 경관이라 합니다. 경관은 그냥 바라보는 것,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미시적 경관이라 해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머릿속에는 메모리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이렇게 이 나무를 바라보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앞에 앉아 계시는 총무님이신지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앞에 계시는 여성분이 그냥 이분께서 왜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계속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회장님 바라보시면 회장님 너무 독선적이에요. 그런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부분이 많아. 마음속에 좋은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앉으시죠. 그러니 그냥 아름답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내면이 안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오, 질문 받아요. 한 500년 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네. 가서 보니까 안에다가 세멘트로 이 보강을 해가지고 옷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가능한 무한 얘기라는 게 무한의 한도에 가면 제가 환장하고 뒤로 넘어갈 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거 팔짝 뛰고 환장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80, 90년대 외과 수술을 했어요. 정부 자금을 가지고. 근데 외과 수술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나무 상처 난 부분 긁어가지고 세면으로 갖다 부어가지고 막 해놨어요. 우리 무한 얘기하시니까 향교뿐만이 아니고 동네 마을 어귀에 보호수급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봐왔던 여러분 고향 앞에, 마을 앞에 있었던 나무가 상처가 났다고 세면 발라봤어요. 자,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실은 왜 세면을 발랐을까? 사실은 나무가 상처가 있으면 안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우리 여기 나면은 딱지가 있고 서서히 살이 차오르는 게 되죠. 나무도 똑같이 늘어나는데 아랫부분이 딱딱해야 이거를 타고 이렇게 어때요? 딱 타고 올라와가지고 서로가 딱 맞닿아가지고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해서 바르는데 그럼 여기까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느냐라는 거죠. 이 애가 차서 올라오기까지는 건강 상태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딱 붙기까지는 보호수급은 수십 년 걸립니다. 뭐 30년 갖고 안 돼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그 나무를 해쳐가지고 키운다라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 있는 나무 그대로 놔두고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걸려도 아니고 100년 걸려도 안 돼요. 왜? 딱딱하게 세면을 발라 놓으면 여기는 나무예요. 여기는 스피멘트예요. 콘크리트. 얘하고 다른 재질이 붙었어요. 이 사이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이 흠이 생기면 물이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치아 있죠, 치아. 그 충치 치료해 놓으면 한 10년 지나면 다시 가서 다시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말감이 됐든 금리 같은 거 해놓으시면 그 사이가 다시 썩어요. 그래서 다시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똑같아요. 거기에 가서 조금씩 썩어가니까 동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멘 덮어놓는 것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좀 더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썩는 속도를 가속화시켜요. 더 빨리 썩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썩게 되면 병충해들이 뭐 곤충들이나 좀 더 큰 별짐승들이나 쥐나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자기네도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사용할 공간 만들어야지 갉아먹고 털에 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동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 나무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잘못돼서 자, 외과 수술을 바꾸자. 이제 우리가 분재를 한 70년 분재를 해보니 나무를 키워보니 그거 좋은 방법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험치에서 나온 것을 적용하려고 그랬더니 너 뭔데? 무슨 얘기고 무슨 논문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치호가 어디 갑니까? 알았어, 너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박사 신분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박사 하는 거지. 그럼 박사 하려고 제가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한 7년 8년 고생
빡 하고 나서 이 사람 한번 만나고 가야 돼. 8년, 7년, 나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자 여러분들 집에서 그 어느 부분이 썩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썩어 있는 약한 부분을 싹 걷어내십시오. 햇볕이 잘 들게끔 바람 통풍이 잘 되게끔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석회 유황합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먹질과 잘 안 썩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여러분 농이나 어떤 거 보면은 좀약 같은 거 먹고 옛날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 좀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더 빨리 썩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낙제 처리하시고 색회 유황합제 이런 거 바르고 옛날에는 송진액을 썩은 부분에다가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송진액이 싹 스며들죠. 그러면 썩는 거를 방지하죠. 왜? 옛날에 소나무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광솔 백해가지고 이놈 있으면 태울라 해보십시오. 광솔 생각하시면. 예, 단단하거든요. 이게 100년가도 안 썩습니다. 1000년가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50% 한다고 약속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사님은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강사님은 이제 가셔도 되고, 인사를 하셔도 되고,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가 정례 포럼 겸 유공회원 표창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공회원 표창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